한 회사의 성공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될까요? 뛰어난 기술, 완벽한 전략, 다 중요하죠. 근데 어쩌면 진짜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한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. 오늘은 바로 그 성공의 코드를 푸는 열쇠, 사람 퍼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7. 딱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? 비밀번호는 아닐 테고 누군가의 나이도 아니에요. 이 숫자는요, 한 기업이 세운 정말 놀라운 기록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무려 47년 연속으로 흑자를 낸 기간이에요. 항공산업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는 다들 아시죠? 유가 폭등, 갑자기 터지는 테러,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.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? 아니 대체 비결이 뭐였을까요? 그냥 비행기표를 싸게 팔아서?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었어요. 진짜 비밀은 전혀 다른 데 있었거든요. 정답은 가격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.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조직이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, 이걸 우리가 핏, 즉 적합성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비밀 소스의 정체가 뭔지 사람 조직 적합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아이디어는 조직행동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에서 시작돼요. 1987년엔 벤자민 슈나이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사람이 그 장소를 만든다. 되게 단순하죠? 근데 정말 강력한 말이에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분위기나 문화는 무슨 거창한 시스템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거죠. 말 그대로 사람이 곧 그 장소인 거예요. 이게 바로 개인 조직 적합성, 줄여서 POFIT의 핵심 정의입니다. 그러니까 한 개인의 핵심 가치, 태도, 신념 같은 게 그 회사랑 얼마나 코드가 잘 맞냐, 이걸 보는 거죠. 우리말로 하면 딱 궁합이요, 궁합. 사람과 조직 사이의 궁합이요.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, 이 POFIT이라는 게 저절로 점점 더 강해지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 세 단계를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유인, attraction.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회사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선발, selection.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랑 잘 맞겠다 싶은 사람을 뽑겠죠? 마지막으로 이탈, attrition. 어찌어찌 들어왔는데 영 안 맞는다 싶으면 결국엔 그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.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그 회사의 색깔은 점점 더 진해지는 거죠. 자, 그럼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?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대체 이 POFIT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런 대성공을 거둔 걸까요? 사우스웨스트의 철학은 아주 명확했어요. 무조건 핏이 먼저다. 이 사람들은 대단한 기술이나 스펙보다는 태도나 팀워크,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걸 훨씬 중요하게 봤어요. 왜냐?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해진다. 이 단순한 진리를 철석같이 믿었거든요. 이런 믿음이 쌓여서 만들어진 가족 같은 문화, 이게 바로 47년 흑자를 이끈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만약 이 궁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한 기업의 사례가 이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. 바로 LG전자 이야기예요. 2007년에 LG전자가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. 혁신을 위해서 해외에서 날고긴다는 인재들을 임원으로 쫙 영입한 거죠. 근데 문제는 이분들 개인 능력은 출중했을지 몰라도 기존 LG의 문화랑은 완전 물과 기름이었던 거예요. 회의는 무조건 영어로만 하고, 이러니까 소통이 될 리가 없죠. 결국엔 내부 갈등만 커지고 전략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. 그 결과는 다들 아시죠? 스마트폰 사업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죠. 개인의 능력만 믿다가 조직과의 핏을 놓친 거죠. 이 화면이 두 회사의 운명을 딱 보여주네요. 문화적인 핏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우스웨스트는 47년 흑자 신화를 썼고요. 반대로 이 핏을 가볍게 생각했던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. 보세요. 이 사람 퍼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럼 무조건 우리랑 비슷한 사람, 우리랑 잘 맞는 사람만 뽑으면 최고겠네. 과연 그럴까요? 너무 잘 맞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바로 여기에 적합성의 역설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. 이 시소 그림처럼요,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위험해요.
핏이 너무 높아서 다들 비슷한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협력은 잘 되겠죠. 하지만 조직이 고인물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나오기 힘들어져요. 반대로 다양성만 너무 외치다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까지 흔들려 버리면 그냥 끝없는 갈등만 남게 되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이 이론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직접 적용해 볼까요? 나의 핏 점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여러분 차례입니다.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. 아주 간단해요. 왼쪽에 보이는 가치들에 대해서 나는 몇 점을 주는지, 그리고 우리 회사는 몇 점짜리인 것 같은지 1점에서 5점 사이로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. 예를 들면 나는 혁신이 완전 5점인데 우리 회사는 한 2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요. 자, 다 해보셨나요? 핵심은 이겁니다. 내 점수랑 회사 점수 사이의 차이, 즉 이 갭이 작을수록 여러분과 조직의 궁합, POFit이 높은 거예요. 만약 이 갭이 크다, 아마 여러분은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점수 차이를 딱 보고 나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. 그래서 조직이랑 잘 맞는 거, 피어 핏? 이게 내가 일을 잘하는 능력, 저 핏보다 정말 더 중요한 문제일까? 하고요.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은 배우면 됩니다. 머리에 넣으면 되니까요. 하지만 한 사람의 혹은 한 조직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핵심 가치관은요? 이건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가슴에 있는 거니까요. 어떤 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까요?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. 만약 내 가치관과 우리 회사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살아남기 위해 나를 바꾸고 회사에 맞추시겠습니까? 아니면 더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시겠습니까? 정답은 없습니다. 다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한 번쯤 깊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